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낮에는 일에 휘둘리고 밤이 되어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좀처럼 놓이지 않는 그런 날. 위에서는 책임이 무겁게 내려오고 아래에서는 사랑들이 매달리고 어느 쪽에도 발을 온전히 놓을 수 없는 자리. 참 좋은 자리야 라는 말은 자주 듣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이런 자리 한 번쯤 서 보신 적 있으시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았던 한 분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지요. 그는 그 위태로운 자리에서 어떻게 버텼을까요? 답은 그가 매일 밤 펼쳤던 한 권의 책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답은 이순신 장군이 처음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주역이 한 줄로 남겨두었지요. 군자 종일 건건 석척약 며 우구. 군자가 온종일 부지런하고 또 부지런히 저녁에도 두려워하는 듯하면 위태로워도 허물이 없다. 오늘은 이 한 줄을 풀어볼까 합니다. 주역이 위태로운 자리에 선 사람에게 무엇을 말해주려 했는지 먼저 자리부터 살펴봐야겠지요. 주역의 한 궤는 6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초효, 2효, 3효, 4효, 5효, 상효. 오늘 이야기할 곳은 그 중에서도 세 번째 효, 93입니다. 세 번째 자리는 학궤의 가장 윗자리이죠. 그러니까 아래 사람도 아니고 가장 윗사람도 아닌 그 사이의 자리입니다. 옛 사람은 이 자리를 사람의 자리라 불렀습니다. 인위. 땅과 하늘 사이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자리. 그런데 문봉호 씨라는 분이 한 가지를 더 짚어주었지요. 다른 효에서는 용이라 불렀는데 유독 세 번째 자리에서는 용이라 하지 않고 군자라 했다. 그 까닭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곧 사람이 책임을 짊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거듭 강하고 중을 얻지 못했으며 학궤의 위에 거하고 있으니 곧 위태로운 땅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힘은 넘치는데 자리가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효사를 한 글자씩 풀어볼까요? 종일, 온종일, 건건, 부지런히, 또 부지런히. 종일, 건건. 낮 동안 자기 일에 성실하다는 말입니다. 한 번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고 또 부지런히. 석, 척약. 석, 저녁, 척, 두려워한다. 약, 두려워하는 듯 하다. 저녁이 되어도 마음을 풀지 않고 무엇을 두려워하듯 자기를 살핀다는 뜻입니다. 며, 위태롭다. 무구, 허물이 없다. 그 자리는 위태롭지만 그렇게 살면 허물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효사에 공자께서 한 줄을 더 보태셨지요. 종일 건건 반복 도야. 가고 또 가는 것이 곧 길이다. 정희천 선생은 이 말을 풀어서 왕래, 개, 유오도. 가고 오미 모두 도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일을 매일 반복하는 것이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니라 그 자체로 길을 가는 일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주자께서는 한 말씀 더 남기셨습니다. 진덕수업. 덕을 나아가고 일을 닦는다. 이 네 글자가 93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자, 그러면 이 진덕 수업을 누가 가장 잘 살아냈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한 분, 이순신 장군부터 한번
만나봅시다. 이순신 장군의 자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위로는 임금이 있었고 아래로는 부하들과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한가운데서 승리해도 칭찬받지 못하고 패배하면 목숨을 잃는 그런 자리, 그것이 바로 구3의 자리입니다. 위태로움이 한가운데 있는 자리,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모두 아시는 난중일기. 이순신 장군은 매일 저녁 그날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가만히 적어 두었습니다. 낮에는 종일 부지런했고 저녁에는 그날을 점검했지요. 종일 건건 석척약. 이순신 장군의 하루가 바로 이 효사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로 공자께서십니다. 여러분 위편 3절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공자께서는 주역을 너무도 많이 읽으셔서 책을 묶은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졌다고 합니다. 위편, 가죽끈, 3절 3번 끊어진다. 이 말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공자라는 분이 곧 종일 건건의 표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인이라 불린 분이 스스로를 가장 부지런히 닦으셨다는 것. 공자께서 종일 건건이라 말씀하신 것은 스스로의 모습을 그대로 옮긴 말이었지요. 자, 이제 우리 이야기로 와봅시다. 오늘날 구3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회사의 중간 관리자, 신입은 지났고 임원은 아직인 자리. 위에서는 무거운 책임을 맡기고 아래에서는 따르고 묻습니다.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 학생이 다 끝난 것도 아니고 학자가 된 것도 아닌 그 사이.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 보호자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자리. 학교의 기간제 교사, 정교사도 아니고 외부 사람도 아닌 그 사이. 이 모든 자리가 바로 구3의 자리입니다. 힘은 있고 책임은 무겁고 그러나 자리는 위태로운 그 한가운데의 자리. 사람들은 이런 자리를 보고 말하지요. 참 좋은 자리야. 그러나 그 안에 있어 본 사람은 압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그래서 주역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의 표사 한 줄을 들려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실한 자세입니다. 종일 건건. 매일 자기 자리에서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하는 것. 한 번 잘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고 또 부지런히. 이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둘째, 저녁에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입니다. 석척약. 하루를 마치고 가만히 앉아서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누구에게 가벼이 굴지는 않았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것. 두려워하듯 자기를 살피는 것. 이순신 장군이 매일 일기를 쓴 그 마음입니다. 셋째, 반복을 가벼이 보지 않는 마음입니다. 반복 도야. 같은 출근길, 같은 부엌의 손길, 같은 책상에 앉는 새벽. 같은 일을 매일 하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가고 또 가는 그것이 곧 길이라고 공자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넷째, 위태로움을 부정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위태롭다. 참 좋은 자리야 라는 말에 안주하지 않는 것. 자기 자리의 위태로움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이 4가지 자세를 가지면 주역은 말합니다. 무구, 허물이 없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딘가에서 9.3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공부방에서. 그 자리는 위태롭지만 주역이 가르쳐준 그 자세를 지킨다면 위태로움 속에서도 허물은 없을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저녁에 자기를 돌아보며 반복을 가벼이 보지 않고 위태로움을 정직하게 끌어안는 것. 이 4가지를 오늘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효는 혹약재연. 혹시 뛰어오를까? 못해 머무를까? 9.3의 자리에서 종일 건건 살아낸 사람이 이제 한번 뛰어오를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오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